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자 사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죠. 커닝의 개념과 트래킹의 개념,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개념적인 관계, 그리고 공간 설정에 대한 관계, 그리고 상대적인 공간과 그 작은 간격 사이들의 그런 어떤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글에서 보면 낱말이 이렇게 나자로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낱말이 좀 있죠. 나 아니면 너, 물, 불, 땅 이런 식으로 한 글자로 된 낱말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에서도 정관사, 그러니까 A와 같은 부정관사 A와 같은 그런 한 글자만 있는 단어가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낱말이라고 하면 복수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두 개 이상의 낱말 레터들이 모여서 이렇게 낱말을 하나의 낱말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낱말을 이루게 되면 낱자들 사이의 간격 이외에 그 낱말끼리의 간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들어본 것 같죠? 근데 낱말 사이, 그러니까 띄어쓰기라는 거는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나 아니면 어떤 문서 작업을 할 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띄어쓰기가 되는데, 그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알 수 없게 문장 안에서 띄어쓰기가 없다면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의미 전달적으로도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뜨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되고, 다르게 뜨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문장이 되는데, 이렇게 띄어쓰기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에서 이제 글자 사이, 그러니까 이 낱자들의 사이의 간격들을 조절을 할 때 글자들 사이뿐만이 아니고 이 낱말들 사이의 간격, 띄어쓰기 간격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낱말 사이를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시는 문장을 읽어보면 낱말 사이는 시각적으로 의미 전달이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청각적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이유는 용이하게라던가 아니면은 이미지를과 같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낱말 사이를 이제 띄어서 이해를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좁혀서 띄어쓰기 간격, 낱말 사이 간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절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낱말 사이를 넓혀주면 의미 전달이 용이해지고, 그리고 동시에 청각적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의미 전달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한다는 것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을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픽 디자인,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일 때 시각적으로 어떤 청각적 이미지를 전달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했을 때는 숨을 고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첫 줄을 다시 읽어보면 낱말 사이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읽겠죠. 보통은 낱말 사이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빨리 읽겠지만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간격을 한번 쉬라고 이렇게 공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지만 청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사이하고 낱말 사이의 그 개념을 이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move over라는 낱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윗줄은 노멀 트래킹을 줬고
아래쪽은 이제 루즈 트래킹을 줬죠. 조금 넓게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의 관계를 한번 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더 블럭을 설정을 해서 자세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블럭의 공간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글은 정방형 형태에 보통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소문자가 로만 알파벳의 소문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사이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척도를 사용했었어요, 과거에부터. 그래서 과거에 그 식자공들, 그러니까 활판, 그 납활자를 주조하는 식자공들이 이 글자를 디자인을 할 때 저 네모 블럭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분배를 할지,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블럭에 쪼개지는 정도를 분각이라고 유니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표현으로 유니트. 근데 그 틀 안에 수직으로 이제 글자들이 수직으로 위치해서 들어가고, 그것을 수직으로 이렇게 나누고 공간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I라는 알파벳을 하나 더 추가를 했죠. 이 I가 보면은 I의 공간의 2배가 R이 들어있고, I 알파벳의 공간의 3배가 저 앞에 보면 M이 들어있죠. 그래서 1분각이라고 만약에 I를 한다면은 2분각이 보통 기본 글자들의 크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3분각, 그러니까 M 크기만큼은 3배만큼, I의 3배만큼의 공간이 들어가는데, 요 하나의 유닛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요 하나의 유닛의 너비만큼이 보통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때 워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낱말 사이의 간격을 한 칸 띄었을 때,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렀을 때 생기는 너비가 요 정도의 기준을 통해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글자 사이라는 것이 여기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블럭들 사이의 간격들, 요 블럭과 블럭 사이에 있는 요 간격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터 스페이스가 넓어지면, 루즈 트래킹이 되면 낱말들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낱말 사이까지 벌어지는 거죠. 글자 사이가 벌어지면서 띄어쓰기 공간도 하나의 블럭으로 인식을 하면 그 간격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즈 트래킹을 했을 때 읽기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글자 사이의 공간보다 낱말 사이 공간까지 더 넓게 벌어져서, 그래서 읽기 불편한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공간이 이 정도의 공간에서 낱말 사이의 공간과 글자 크기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들을 글의 덩어리 안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글자 사이를 적용을 한다는 것, 글자 사이를 조절을 한다는 것은 글의 인상, 아니면 문장의 시각적인 인상을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실험을 자간, 그러니까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자간 조절을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노멀 트래킹을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할 것인가, 루즈하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적용을 해보고 플러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줘서 시각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는 예시는 똑같은 글꼴, 그리고 똑같은 글줄 간격, 행간,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자간만 루즈하게 주거나 타이트하게 주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글자 사이의 예시를 들면서 그 글의 흐름의 관계를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예시에서도 글줄의 길이가 그때보다 조금 좁아진 상태에서 느슨한 자간하고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좁은 자간을 적용을 했을 때 인상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글자 사이 그리고 낱말 사이가 좁혀지거나 넓혀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낮자들 사이의 간격만 넓혀지고 좁혀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글의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이렇게 흘러가는 글의 흐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자간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트래킹과 커닝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오늘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 간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워드 스페이스와 레터 스페이스의 서로 상관관계, 그래야지 자간의 수치를 주어서 자간을 조절을 했을 때 그 공간이 생기는 어떤 그 글의 덩어리의 흐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읽히는 흐름을 더 타이트하게 줄 것인가 더 루즈하게 줄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에 관련된 타이포그래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